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교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시간 레디언 진행을 맡은 이용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느낌입니다만 뭔가 1년 12달 중에 가장 꽉 찬 느낌이 드는 달이 바로 지금 10월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도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 세계 생생한 사역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는 현장 속으로에서는요, 이 시간도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의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픈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요, 자식이 낫기만 한다면야 뭐라도 해보겠다는 심정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자녀를 위해 직접 항암 식단을 연구하고 또 개발해온 위대한 어머니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교계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스 이슈 국민일보의 박영미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일보 박영미 기자입니다. 네, 자 오늘 전해주실 소식은요. 네, 한국교회 최초의 연합기관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가 올해 설립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NCCK. 네, NCCK는 지난 100년간 교회 일치와 연합운동을 기본으로 해서요. 한국 사회 불의와 부정의 기독교 가치를 바탕으로 저항을 했고요. 또 민주화, 여성 통일운동에도 앞장선 단체입니다. 네네. 용공논쟁과 또 전 세계적인 보수화 바람으로 현재는 그 역할과 위상이 다소 축소된 상태이지만요. 앞으로 한국교회와 소통하면서 다음 세대와 접점을 마련하는 등 이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NCCK가 처음에 어떻게 세워지게 된 건지 말씀 좀 부탁합니다. 네, 이 NCCK는 1924년 9월 24일 서울 세문안교회에서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라는 이름으로 처음 창립이 됐습니다. 네. 한국 개신교 주류였던 장로교와 감리회의 연합을 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32년 발표한 사회 신조를 통해서는 민중차별 금지, 아동노동 금지, 또 여성교육과 공창 폐지 등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사회개혁 실천 방안을 담아내기도 했습니다. 네. 또 인권위원회를 조직해서 민주화 운동에도 앞장을 섰는데요. 교회가 한국 사회 최초로 인권 운동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네네. 이후에는 통일운동에도 박차를 가해서요. 88년에 발표돼서 이른바 88선언이라고 불리는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 기독교의 선언을 채택을 했습니다. 네. 이 선언은 정부가 2000년 발표한 6.15 공동선언의 근간이 되는 등 정부 통일 정책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네. 올해 100주년을 맞아서 여러 기념 행사도 이제 준비하고 있다는데 소개 좀 부탁합니다. 이 전 세계 학자들이 모인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세계 교회 역할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했고요. 네. 또 기념 예배를 통해 한 단체의 역사가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의 역사를 돌아보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네. 한국은 물론 이 세계 교회가 보수화되고 또 동성애 논란이 또 심화가 되면서 NCCK가 많은 부침을 겪기도 했었는데요. 네. NCCK는 이 단체와 한국 교회 사이의 괴리감을 메우기 위한 소통의 확대를 가장 큰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네네. 또 사회 양극화, 비혼과 저출생, 기후 위기 등 이 문제를 함께 극복하면서 한국 교회가 다시 신뢰를 받도록 개혁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아주 오래전부터 한국교회가 힘을 합하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또 사회 문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왔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갖게 되는데요. 앞으로도 한국교회가 보다 성숙한 연합의 길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이 다양한 세대가 모인 교회에서 어떻게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지 교회마다 좀 고민이 깊은데요. 소수에 의한 교회 운영이 아니라 전 세대가 참여하는 민주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네네. 최근 한국교회 지도자센터가 목회데이터 연구소와 함께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교인의 절반 정도만 교회 의사결정 과정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많은 교인이 교회다운 체계적인 의사소통 그리고 또 투명하고 참여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는 뭐 교회가 열린 마음으로 성도들의 의견을 듣고 의사결정에 함께 참여하는 것도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조사 결과는 어떻습니까? 교인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불만족하는 첫 번째 이유로는 소수의 사람이 결정을 좌우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네. 또 담임 목사 의도대로 결정이 된다. 또 성도들의 의견을 묻는 과정이 형식적이다. 이런 응답도 나왔습니다. 네네. 이에 따라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식적인 회의나 기회가 있어야 한다. 또 나이 든 세대가 주도하지 않고 전 세대
세대가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뽑았습니다. 네. 또 이에 따라서 목회자의 역할도 중요하게 됐는데요. 목회자가 성도의 의견을 잘 경청함은 물론 정기적인 회의와 또 비공식적인 소통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모든 구성원이 서로를 이해하고 또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교회도 이제는 예전과는 달리 분위기가 좀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요. 목회자 한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온 성도들이 함께 해나간다는 생각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네, 그죠? 맞습니다. 네, 예전에는 한두 명의 리더십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물론 있었지만요. 이제는 목회자와 당회가 성도들의 여론을 살피고 또 경청하는 미래 교회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집사, 권사, 여성, 청년들도 언제든지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소통의 문을 열어두는 것도 중요한데요. 네네. 이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 청년부와 남녀 전도의 대표를 당회원으로 세우거나 아니면 청년과 장로들을 주기적으로 또 만나게 하고 또 장로 임기제를 도입하는 등 직분이 계급이 되지 않고 평등하고 민주적인 공동체를 이뤄가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네, 잘하겠습니다. 네. 사회든 교회든 어디서든 서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고 경청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국교회 안에서 먼저 그런 모범을 보이고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박용민 기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고요. 다음 출연자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생생한 사역의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는 현장 속으로 시간입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 사고 소식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현장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주실 새로운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 김경복 선교사님이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는 레디온에서 이제 몇 차례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오늘 이제 첫 시간이니까 어떤 단체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일단 그 소개부터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는 국제 오픈도어 선교회 한국 지부로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시작한 지가 이제 내년이 되면 네. 30주년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특별히 오픈도어 선교회가 사실은 이제 동서 대립이 있는 그 시기에 이제 공산권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네. 사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그다음에 91년 소련이 해체되는 과정 속에서 네네. 사실 공산권 그 사역에 대한 필요성이 이제 급감하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섬길 수 있는 지역을 연구를 하면서 월드와치 리서치라는 그 네. 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팀이 첫 번째 보고가 이제 1993년에 나왔는데 네. 벌써 30주년이 지났죠. 이제 그러면서 해마다 전 세계의 그 교회의 상황을 박해 지도 그리고 박해 지수라는 형식으로 이제 한국 교회에 발표하고 있고요. 네. 현장에서 주로 하는 그 사역들은 복음이 제한된 지역이기 때문에 성경을 전달하고 이제 기독교 관련 문서, 네. 그다음에 제자 훈련, 이제 이게 위주로 돌아가고 그 지역의 사회 경제적 필요들을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 그다음에 어린이 청소년 사역, 네. 그리고 여성과 그다음에 그들의 그 치유하는 사역, 네네. 그다음에 요즘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난민들이 굉장히 많이 기독교 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난민들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그들의 법적인 지원을 하는 그런 변호 사역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는 이제 현장의 소식들을 나누면서 기도 운동을 좀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현장 소식과 어려움들을 이제 알려주실 겁니다. 본격적으로요. 일단 현재 세계 선교 현황은 어떻습니까? 몇 가지 주제로 설명을 드리자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선교가 네. 서구 교회가 부흥될 때에 선교를 서구 교회가 주도를 했습니다. 네네네. 서구 교회가 쇠퇴하면서 그렇죠. 서구 교회의 선교가 쇠퇴하고 그다음에 제3세계 교회가 부흥되면서 제3세계 선교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제가 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선교 환경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로 중국을 비롯한 이제 권위주의 국가들, 중앙아시아를 비롯해서 이렇게 종교법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의 활동의 그 무대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이제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변화에 대해서 좀 선교 전략이 어떻게 수정이 돼야 되고, 네. 그다음에 앞으로의 선교가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고민이 많고요. 그렇죠. 또 하나의 흐름이 이제 파송된 선교사들의 연령이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는 이제 이런 추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은퇴하는 선교사들을 보충할 만큼 이제 선교 지원이 일어나야 되는데, 네, 그게 안 이제 돼요. 그게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선교사의 비율만 얘기해도 50대가 거의 한 50%가 차지합니다. 네네. 그래서 한 20년 지나면 현재 한국 선교사의 50%가 이제 은퇴할 시점이 되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또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세계 선교 환경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기독교에 대한 적대 국가, 그다음에 적대 세력들이 지금 급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의 그 활동 영역이 점점 축소되고 있는 좁아지고 있고. 그런 상황이 전반적인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네. 얘기만 들어도 말이죠. 현장에 어려움이 이렇게 전해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실제 선교 현장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들은 뭘까요?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뭐 어느 네. 나라든지 좀 상황이 좀 다르고 네.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그 현지 지역에 있는 그 신앙 체계, 그다음에 문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아주 영적 전쟁,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죠. 네네. 이제 기독교에 대한 박해 국가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그 대처를 선교사 개인에게 맡길 수 없는 그 상황이죠. 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선교사들이 그 현장 문화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들, 그다음에 현지 언어를 극복하는 뭐 어려움들, 그다음에 이제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개인 건강의 문제, 뭐 자녀 교육의 문제, 뭐 여러 문제들이 따르고 있는데, 함께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잘 섬겨드린다면 이 선교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네. 앞으로 이제 현장 속으로를 통해서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이 계실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꼭 알리고 싶은 거, 또 함께 공유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말씀 부탁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몸담고 있는 이 오픈도어 선교회가 네. 공산권 이슬람권에서 70년을 사역했던 그런 어떤 사역 전략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구 교회가 몰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에 있는 그 선교 단체로서 지금도 여전히 활발하게 현장 사역을 하고 있는 그 비밀이 무엇일까? 네네. 그 전략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누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국의 이제 젊은 세대의 선교사 지원들이 헌신들이 지금 갈수록 지금 퇴색되고 있는데, 지금 가장 젊은 교회가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 아프리카의 26세 미만의 아이들이 전체 인구의 한 65%를 점유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네네. 그래서 이 아프리카 교회를 잘 섬기고 무장해서 다음 세계 복음화에 아프리카 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한국 교회의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평소에 좀 듣지 못했던 그런 선교 현장의 그 네네. 상황들을 좀 같이 나누면서 한국 교회 성도들이
선교 현장에 무엇이 필요한지 네.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또 현장의 필요들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저는 그 예전에 그 CGN에서 그 펀펀한 북카페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선교사님들이 쓴 책을 참 많이 읽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었는데 네.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네. 그래서 늘 선교사님들을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네.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간을 통해서 선교 현장을 이해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또 김경복 선교사님과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온전한 인터뷰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성경적 시각을 통해 바라보는 온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항암 치료를 받을 때 식탁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지요.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아주 특별한 요리책을 쓴 주인공을 초대를 했습니다. 버킷 림프종이라는 병에 걸린 아들을 위해서 항암 식단에 대해서 밤낮 없이 공부하고 개발해서 놀라운 치유의 힘을 경험한 레시피를 담은 굿 사마리안 레시피의 저자인 김혜진 대표님을 초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굿사마리안 레시피 책을 쓴 공동저자 김혜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직업은 그래픽 디자이너로 출발을 했고요. 29년째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꽃피는 봄이 오면이라는 그래픽 디자인 회사 운영자이자 모스가든 디자인 컴퍼니라는 회사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굿 사마리안 레시피는 평범한 엄마가 쓰였다고 했는데 너무 위대한 엄마이시고요. 또 소개해 주신 것처럼 화려한 워킹맘이시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벌써 책 제목과 표지에서부터 크리에이티브하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제 요 얘기부터 풀어볼까 싶습니다. 굿 사마리안 레시피가 어떤 책인지 요 소개부터 좀 해주세요. 저희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어느 날 갑자기 버킷 림프종이라는 혈액암에 걸렸어요. 네네. 네, 그러면서 시작된 하나님과의 저와의 터치? 그러니까 네네. 한 3년 정도를 굉장히 많이 아팠었는데요. 네네. 그 기간 동안 치유를 해가면서 걷는 과정. 근데 그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 인도해 주신 그 과정이 들어 있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책 제목에서랑 마찬가지로 레시피가 있어요. 저희 아들이 아팠을 때 해먹였던 음식. 좋은 음식들, 네. 요리들을 이제 레시피북으로 한 30가지 정도 자주 해먹였던 것들을 네. 레시피북이고 그 마지막 카테고리에 이 회사가 생기게 된 그러니까 이 모든 것으로 시작돼서 저희가 하는 이 브랜드 이야기들을 담은 브랜드 철학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네네. 결론부터 듣고 싶습니다. 아드님은 완치가 됐습니까? 병원에서는 완치가 됐다고 해서 네네. 지금 대학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아유. 네, 기쁩니다. 네. 감사합니다. 치료 기간은 그러면 얼마나 됐고 그 과정이 결코 이제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치료 과정을 지금 조금 말씀해 주셨기는 합니다만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맹장인 줄 알고 시작했어요. 아들이 외국에 있었는데 배가 아프다 그러는데 제가 맹장 수술을 한 적이 있어서 맹장인 것 같다 그래서 한국에 데려와서 네. 맹장 수술인 줄 알고 시작해서 좀 이상하다. 근데 병원에 수술하다 장중첩증이라고 한다. 네네네. 네, 그런데 수술이 잘 끝났다고 하고 다시 외국으로 가려던데 제가 좀 이상해서 병원을 한 2군데를 갔는데 처음엔 못 찾아낸 거고요. 네, 못 찾았어요. 오. 그러니까 잘못 건드린 거죠. 네, 그래서 또 병원을 또 잘못 찾아갔죠. 근데 바로 수술을 해야 된다고 악성 종양인 것 같다고 수술을 했는데 이제 조직 검사를 그 뒤에 했는데 혈액암이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수술이 좀 잘못돼서 그 수술한 부위가 터져서 복막염 수술을 또 했어요. 아이고. 병원을 예, 예. 항암하겠다고 옮긴 병원에서. 예, 예. 그래서 복막염 수술해서 장루를 달고 있었어요. 그 대장암 환자들이 하는. 네. 네, 그래서 그러고 한
63일을 금식을 하고 네. 물을 못 먹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가게 되고 네네.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하나하나 알려주시더라고요. 네네. 처음에 물을 마셔요, 첫날. 네. 그래서 정말 이게 먹는 거에 대한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물을 먹을 수 있어서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하루 지나서 미음보다도 더 묽은 그걸 먹고 괜찮으면 그 다음 과정들이 이렇게 이어졌어요. 그래서 항암을 하게 되는 날도 할 수 있게 된 그런 몸을 가질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모든 걸 이제 감사로 받아들이기 이제 시작을 했군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 어머니가 대표님이 직접 마련하신 어떤 식단에 의한 것은 아니었었습니까? 식단이 100%라고는 말씀 못 드리고요. 네. 정말 먹는 건 중요하구나.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찾기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없죠. 제가 뭐 항암제를 개발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모르니까 정말 네. 모르니까 항암에 관련된 책을 다 샀어요. 그러니까 암자가 붙고 암 뭐 식단 이런 책들 있잖아요. 근데 소아암에 걸린 아이들이 먹어야 되는 책은 없더라고요. 그런 식단을 소개하는 책은. 그래서 일단 어른들 거를 다 사서 일단 다 읽고 그러니까 공부하는 이제 노트에다가 적는 거예요. 이런 게 좋겠다. 예, 그다음에 저희 아들 체질이 이렇게 몸도 차고 이제 이런 특성이 있으니 이제 그런 것들을 적기 시작하고. 네네. 그리고 제가 치료를 하면서 알게 된 부분도 있죠. 아이가 항암하는 아이들은 식욕이 없거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좀 단 음료였는데 몸에 좋은 줄 알고 얘가 너무 좋아해서 그거를 한 20일 정도를 먹었는데 네. 항암을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암덩어리가 늘었어요. 그러면서 설탕은 독이구나. 항암 식단을 공부하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신경 쓰였던 부분들이 설탕은 안 좋고 네. 또 밀가루는 안 좋고 그 뭐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안 좋다는 얘기 이제 많이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런 거에 신경 많이 썼다는 얘기로 이렇게 조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직접 연구하고 개발하신 레시피 몇 가지를 공유해 주시면 지금 이 시각에도 그런 같은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처음엔 저희가 과자를 아이가 먹고 싶은데 슈퍼에 가면 모든 과자에는 팜유가 들어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먹일 수가 없으니 바삭바삭한 과자를 너무 먹고 싶어하는 거예요. 감자칩이 먹고 싶다고. 네. 기존 레시피가 있는데 그대로는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걸 다 물에 넣었다가 빼서 네네. 또 얘가 그냥 일반인들은 그냥 해도 되는데 저희 아들은 세균 감염이 무서우니까 그걸 끓는 물에 전부 다 데쳐요. 그래서 그거를 다 펴서 말려서 네네. 소금이랑 좋은 소금이랑 저 까맣까맣한 거는 네네. 표고버섯 가루예요. 네, 굉장히 먹음직스럽네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거를 표고버섯 가루. 네, 표고버섯 가루랑 네. 뭐 이렇게 소금도 뭐 복분자 소금이나 조금 이렇게 미각을 돋굴 수 있는 것들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때 네네네. 딱 가져왔는데 네. 아이가 딱 먹는데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삭하니까. 네네. 또 다른 거 뭐 있습니까? 네. 저희 아이가 정말 하루에 연어를 안 먹은 날이 없어요. 저기 연어군요. 예, 네네. 그래서 너무너무 지금도 연어라면 치를 떨어할 정도로 안 좋아하는데 네. 하루에 한 끼에서 두 끼를 연어를 먹었으니까 그래서 네. 하다가 이제는 제가 참치랑 연어를 이렇게 저 까만 거는 밥이에요. 현미밥을 해서 네? 케이크를 만든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보기 좋으면 또 이렇게 네, 식욕이 식욕도, 날까 해서 네, 위에는 돋아주죠. 아보카도를 올리고. 저 원가가 조금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네. 아이를 그러니까 정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어디를 가도 얘를 낳을 수가 없다고 하니 네네. 지금은 정말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되는 시기였기 그렇죠. 때문에. 또 다른 것도 있습니까? 네, 그래서 네. 또 저 연어 쌈처럼 이렇게 시소잎이랑 그 깻잎을 같이 깔고 그 위에. 시소입입니까? 네네네. 시소입이 좀 쓴데. 근데 굉장히 높아요. 철분이 많이 오, 들어있어요. 네네네. 그런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네, 그래서 신경 이렇게 쓰셨구나. 위에 올리는 것도 네. 뭐 대파 이제 이 아이한테 좋은 것들만 네. 또 또, 넘기시면 이거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닭다리 같은데? 밀가루를 안 쓴 채로 음. 바삭하게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네네. 저는 밀가루 없으면 바삭한 전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다 이제 생쌀가루를 이렇게 분쇄를 해서 밀가루를 안 썼거든요. 도토리묵 가루로 제가 튀김을 하고 그랬었어요. 네. 껍질을 다 벗긴 채로. 그래서 네네. 도토리묵 가루나 메밀가루를 묻힌 다음에 이렇게 바삭하게 하려고 이제 계란물에 저거는 이제 생쌀가루를 반쯤 익혀서 그거를 묻혀서 했더니 아주 바삭해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까? 네, 이상입니까? 또 있나요? 네. 요거는. 닭,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제일 많이 먹는 게 닭이랑 연어인데 네, 저 대추예요? 네, 대추도 있고 음. 뭐 크랜베리도 있는데 기름기가 이제 좋지 않으니까 모든 스킨을 다 벗겨서 요리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 삼계탕은 맹물을 쓰는 게 아니라 멸치 육수로만 끓이는 삼계탕.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완전히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한 게 아니라 기존 레시피를 어떻게 하면 이제 항암하는 사람들은 많이 못 먹어요. 식욕이 없어서. 그러면 그 조금 먹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영양분을 조금 먹더라도 줄 수 있을까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네네. 네. 지금 몇 가지 그 레시피를 이제 소개해 주셨는데 레시피를 공유하기 위해 실제로 레스토랑을 여셨다는 게 사실인가요? 네. 오, 그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거든요. 처음에 차릴 때는 레시피를 소개하고 싶은 것도 있었지만 여기에서 버는 거는 무조건 소아암 환자들에게 가야겠다는 취지로 열었어요. 네네. 예, 그런데 저도 이제 자주 먹으니까 앉아 있으면 어떤 분이 설명을 막 저희보다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설명을 막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잘하시지 하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항암 중인 친구를 데리고 오셨거나 막 이건 이렇게 만들었대 하면서 이건 너가 먹어도 돼. 그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시고 네네. 자주 오시는 분들도 생기시고 네. 그다음에 테이크아웃해서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네.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 그런 한번 곳이 오세요. 있다는 것도 너무 특별하고 귀한 얘기를 이렇게 듣게 돼서 도전이 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암에서부터 다양한 질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겪어보지 않은 분의 위로가 그렇게 큰 위로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네. 네. 근데 제가 이제 그래도 제가 이제 아들 때문에 그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지금 생각에 굉장히 축복의 시간이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네. 네, 제가 그냥 교회에 그 학교를 꼭 출석부에 도장 받듯이 다니듯이 그렇게 교회를 다녔었던 것 같은데 네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시간이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초대하셨구나.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느님을 제가 만나게 됐기 때문에 저는 지금 너무 감사하고 그 모든 순간순간 기도와 근데 기도가 혼자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변에 모든 분들이 기도를 같이 하면서 네네. 그 시간을 치유를 하는 게 몸도 치유가 되지만 마음과 내가 앞으로 살아야 될 것들이 같이 치유가 되면서 네네. 또 다른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 되니 굉장히 용기 내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 시간을 아주 잘 슬기롭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좋은 음식과 더불어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끝으로 말이죠.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기도 제목도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계획이 하느님께서 생각하시는 계획과 같이 일치할 수 있었으면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8년 동안 이렇게 일한 것들이 결실을 맺고 좋은 곳에 다 쓰임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예고 없이 마주하게 된 고난의 시간으로 일상이 멈춰버렸을 때 낙심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주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 소망과 희망을 품으면서 기도하며 노력했던 김혜진 대표님의 이야기하고 그 특별한 레시피를 만나보고 싶다면 굿사마리안 레시피를 꼭 한번 보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김혜진 대표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레디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